아프리카 사파리는 장엄한 야생 동물들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약속해요. 그런데 그 가까운 만남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험이 순식간에 생존투쟁으로 바뀐 20가지 소름 끼치는 사파리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화가 난 코끼리가 관광객 가득한 트럭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파리 중에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화가 난 코끼리가 그들의 트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가이드와 운전사는 큰 소리를 내고 엔진을 세게 밟고 차를 두드리면서 코끼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어서 코끼리가 물러났죠. 관광객들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일에 불안해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다시 세게 돌진해서 트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보통 코끼리는 온순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끼를 보호할 때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큰 소리가 때때로 코끼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차를 위험한 것으로 보면 그 반응이 정말 강력해질 수 있답니다. 타조들이 한 여성을 괴롭혔어요. 사파리에서 한 여성이 차 창문을 내리고 타조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됐는데 금세 완전 혼란이 됐어요. 새들이 그녀의 손과 몸으로 달려들어서 공격적으로 쪼아대고 열린 창문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녀는 무서워져서 창문을 올리려고 애쓰면서도 타조들이 계속 달라붙었어요. 처음에 흥분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면서 차를 시동 걸어 도망치려고 허둥지둥했죠. 이 일은 먹이가 관련되면 야생동물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줬어요. 다행히 그녀는 다치지 않고 탈출했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치타가 사파리 차에 뛰어들었어요. 사파리 투어 중이던 한 남성이 치타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안으로 뛰어들어 깜짝 놀랐는데 이 장면이 바이럴 비디오로 큰 화제가 됐어요. 그 남성은 호기심 많은 치타가 뒷좌석을 탐험하는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고 이로 인해 치타의 조심스럽고 공격적이지 않은 성격이 잘 드러났어요. 치타는 육지동물 중 가장 빠른 동물로 시속 70마일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짧은 거리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위해 몸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을 사냥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수줍음이 많고 대결을 피하는 성격인데 이번 치타의 행동은 포식 본능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 치타는 평화롭게 차를 떠났고 그 남성은 정말 놀라운 야생 동물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됐어요. 관광객들 앞에서 표범이 가이드를 공격하다. 아프리카 사바나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관광객들은 사파리 차량에서 몸을 내밀고 카메라를 준비한 채 표범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갑자기 표범이 차량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가이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요. 관광객들은 깜짝 놀라면서 가이드가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봐요. 모두들 조용히 몸을 굳히고 긴장한 상태로 있어요. 레인저가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표범을 불러서 유인해가며 다시 평온을 되찾아요. 아프리카 사파리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주고 자연의 강력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죠. 이 사건은 매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파리 가이드들의 노고를 보여줘요. 남아프리카에서 사자가 미국 여성 관광객을 공격한 사건. 미국 관광객 해설인 채펠이 겪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파리 사고 중 하나예요. 2015년 6월에 뛰어난 시각효과 아티스트였던 채펠은 남아프리카 가우탱주의 라이언파크에서 야생 동물 관찰 미션을 하고 있었어요.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녀는 사자 무리를 사진 찍으려고 창문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건 공원의 엄격한 규칙, 즉 창문을 꼭 닫아두라는 규칙을 어긴 거였죠. 사자가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서 강력한 앞발로 지프차 옆구리를 붙잡고 주둥이를 열린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했지만 채펠은 다가오는 사자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자가 그녀의 목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죠.
운전을 하던 투어 가이드 피에르 포트기에터는 사자를 쫓아내려고 애쓰다 다쳤어요. 그는 그녀의 상처에 압박을 가했지만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안타까운 사건은 사파리 안전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한 교훈을 남겨요. 최상위 포식자와의 사소한 방심 한순간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코끼리가 관광객을 짓밟아. 코끼리는 위풍당당한 모습과 거대한 크기로 유명하죠. 온화한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보통은 아주 온순한 동물이에요. 무게는 최대만 2000파운드, 즉 약 5400kg 정도 나가고 키는 13피트, 그러니까 약 4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동물들은 대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초식성으로 평화롭게 살아가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행동이 바뀌어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일이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 근처 사파리에서 일어났어요. 64살 미국 관광객 줄리아나 글레토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평화롭게 관찰하던 중 코끼리가 갑자기 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녀가 차에서 튕겨나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코끼리는 본래 공격적이지 않지만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 가까이 다가오거나 큰 소음, 새끼 코끼리가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특히 무스트 기간에 있는 수컷 코끼리는 공격성이 더 강해져요. 코끼리가 귀를 펼치고 코를 안으로 말아 올리며 가짜 돌진을 시작하면 위험 신호예요. 이게 빨리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잠비아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항상 조심하고 사파리 가이드의 조언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익숙한 야생동물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네요. 보츠와나에서 뱀이 관광객을 물어. 2014년에 영국 관광객이 보츠와나에서 워킹 사파리를 하다가 퍼프 에더라는 뱀을 만나 힘든 경험을 했어요. 퍼프 에더는 독이 강하고 아프리카 전역의 흔한 뱀이죠. 보츠와나의 야생 보호구역은 자연 애호가들이 동물 가까이에서 걸으며 관찰할 수 있어서 인기 있지만 이런 여행에는 자연스러운 위험도 따르잖아요. 특히 퍼프 에더 같은 뱀은 위장이 뛰어나고 움직임이 느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완벽히 섞여 있다 보니 실수로 접촉할 확률이 높아지죠. 물리면 강한 독 때문에 큰 통증과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 조직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빨리 의료 처치를 받는 게 장기 후유증을 막는 열쇠예요. 이번 경우에는 관광객이 신속히 치료를 받아 다행이었어요. 사파리 가이드들이 재빨리 도와 전문 의료시설로 옮겼죠. 보츠와나처럼 외딴 곳에서 뱀에게 물리는 건 위험해요. 근처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니 즉시 후송이 필수거든요. 이 사건은 야생 탐험 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주네요. 신혼여행 중 고릴라가 여성을 쓰러뜨려. 멜버른 출신 29살 제마 코스그리프가 르완다에서 신혼여행 중 실버백 고릴라와 잊지 못할 만남을 가졌어요. 남편 데미안과 함께 고릴라를 관찰하던 중 거대한 실버백이 갑자기 돌진해서 제마를 밀어 넘어뜨렸죠. 실버백은 보통 무게가 430파운드, 약 195kg 정도 나가고 키는 약 1m 80cm예요. 힘은 엄청나서 800kg, 그러니까 훈련된 역도 선수가 드는 무게의 약 2배를 들 수 있어요. 데미안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고릴라가 가슴을 쿵쾅 치며 제마를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부부는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고 가이드 조언대로 눈 맞춤 피하고 복종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제마는 고릴라가 가슴치며 돌진할 때 계속 스스로에게 눈 보지 말라고 되뇌었다고 해요. 다행히 고릴라는 그냥 밀고 넘어뜨린 뒤 다치게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제마가 밝은 핑크색 셔츠를 입었는데 이 색상이 고릴라의 주의를 끌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멜버른 대학의 베라 필브로 박사님도 밝은 색상이 고릴라 눈에 띌 수 있다고 동의하셨어요. 충격은 컸지만 제마는 고릴라의 거대한 손이 놀랍게도 베개처럼 부드러웠다고 회상해요. 이 사건은 그들의 신혼여행에서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네요. 케냐에서 하마가 보트를 뒤집다. 케냐의 나이바샤 호수에서
아름다운 날을 상상해 보세요. 관광객들이 잔잔한 물 위를 즐기며 사진으로 추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 아래에서 하마가 나타나더니 보트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중 하나와의 실제 만남이었죠. 하마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매우 보호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어요. 보트 여행은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주변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예고 없이 보트가 세게 흔들리더니 하마가 힘으로 보트를 뒤집어 버렸어요. 승객들이 놀란 반응 속에 물로 떨어졌답니다. 고요했던 호수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변했어요. 일부 승객들은 가벼운 상처부터 중간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요. 현지 가이드들과 근처 보트들의 빠른 도움으로 모두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적이 많아요. 사냥꾼들과 달리 하마는 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죠. 육지에서는 시속 19마일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수영도 아주 민첩해요. 이런 만남들은 사파리가 놀라운 경험을 주지만 위험도 따르니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네요. 돌발 홍수가 관광객들을 휩쓸다.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에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누워 얼룩말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져 땅이 미끄러운 진흙으로 변해요. 몇 분 만에 돌발 홍수가 공원을 빠르게 휩쓸며 가이드들과 관광객들을 높은 곳으로 급히 대피시키죠. 차량들이 깊은 물속에서 애먹고 파도가 지프와 랜드 크루저를 때려요. 일부 관광객들은 안전을 위해 사람 사슬을 만들어 버티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버려요. 한 생존자는 홍수가 너무 빨리 와서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해요. 짐과 장비들이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죠. 경험 많은 가이드들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헬기 구조를 기다리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요. 이 사건은 자연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평화로운 날이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강하게 상기시켜주네요. 야생 지역에서의 위험을 강조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요. 헬기와 구조팀들은 이런 홍수 때 생명을 구하고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요. 코뿔소 수컷이 사파리 차량을 돌진하다. 코뿔소가 관광객들로 가득한 사파리 차량을 돌진하는 무서운 순간이 포착됐어요. 그 거대한 코뿔소는 영역을 지키는 행동으로 차량을 침입자로 봤죠. 머리를 낮춰 돌진할 때 관광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거나 자리를 꽉 잡았어요. 수컷 코뿔소는 몸무게가 2200파운드에서 5100파운드 사이로 두껍고 근육질 몸의 뿔 길이가 100cm까지 돼요. 시속 35마일까지 달릴 수 있어서 돌진이 정말 강력하죠. 이 사건은 흑코뿔소와 관련됐어요. 흑코뿔소는 백코뿔소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시력이 약해서 냄새와 소리에 의존하다 보니 혼란스럽거나 위협을 느끼면 돌진해버려요. 사파리 가이드가 차를 몰아 도망치려 했지만 코뿔소가 차를 들이받아 흔들리게 만들며 공포를 줬어요. 다행히 코뿔소가 결국 물러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이 만남은 코뿔소의 힘과 예측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충돌을 피하려면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화난 기린이 관광객 트럭을 향해 돌진해요. 놀라운 사건 하나에서 아프리카 사바나를 여행하던 관광객 무리가 짜증난 기린이 갑자기 그들의 트럭에 다가오는 걸 경험했어요. 기린은 보통 온순한 거인인데 키가 최대 5.5m 정도 되고 강력한 다리로 위협을 느끼면 무서운 존재가 되죠. 이 경우에 기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관광객들과 가이드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그 동물이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데 깃목이 흔들리고 발굽이 땅을 쿵쾅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기린은 시속 56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다리에 강한 발차기 하나로 사자 같은 포식자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 특정 기린은 아마 영토 본능 때문이거나
트럭이 너무 가까이 온 게 불편해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기린은 초식동물이지만 자신의 공간이나 새끼를 보호할 때는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트럭 안의 관광객들은 기린이 빠르게 다가오는 걸 지켜보았고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피했어요. 이 만남은 가장 평화롭게 보이는 동물조차 위협을 느끼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낙타가 여성을 물었어요. 공원에서 즐거운 날처럼 보이던 때 엄마와 어린아이가 낙타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낙타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는 게 매력적이고 가벼운 분위기였죠. 엄마가 재미있어하며 웃었어요. 유아가 깔깔 웃고 엄마도 함께 웃었는데 아마 아이와 동물 사이의 장난스럽고 해롭지 않은 순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낙타가 엄마 쪽으로 관심을 돌리더니 재빨리 움직여서 그녀를 살짝 물었어요. 여성의 웃음이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바뀌며 몸을 빼냈어요. 낙타는 종종 온순하게 보이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때때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강한 턱과 이빨 때문에 불편하거나 짜증날 때 잠재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죠. 이 경우에 낙타가 상황을 잘못 읽었거나 짜증이 났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네요. 다행히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겉보기에 평온한 동물 근처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돼요. 우간다에서 악어 공격이 있었어요. 우간다 머칫은 폭포 국립공원의 나일강에서 가까운 만남 중에 관광객 무리가 보트에 악어가 다가오는 긴장된 순간을 겪었어요. 관광객들은 평화롭게 노를 저으며 공원의 자연 아름다움과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악어가 빠른 속도로 그들 쪽으로 오는 걸 발견했어요. 잠재적인 위험을 깨닫고 노를 저어 피하려 했지만 강력한 파충류가 거리를 재빨리 좁혔어요. 악어가 가까이 오자 보트 가이드가 즉시 행동해서 노로 동물을 부드럽게 물리쳤어요. 악어가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여러 번 다가왔고 매번 더 집요하게요. 관광객들은 보트를 꽉 잡고 있었고 가이드가 침착하게 악어를 계속 막아냈어요. 여러 노력 끝에 안전하게 거리를 벌리고 노를 저어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나일 악어는 영토를 지키고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이가 최대 5m 정도 되고 무게가 700kg을 넘을 수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파충류 중 하나예요. 강한 턱이 엄청난 압력을 내고 물과 육지 모두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속에서 공격할 때는 시속 35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서 근처에 있는 존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죠. 이 파충류들은 보통 사람을 피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보트를 먹잇감으로 착각하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무사히 피한 건 가이드의 빠른 대응과 악어 행동에 대한 지식 덕분이었어요. 보츠와나의 하마 공격. 보츠와나의 카마코뿔소 보호구역 한가운데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플로리다 출신 사진작가 빌과린다. 클립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인 하마와 정말 아찔한 가까운 만남을 가졌어요. 이 보호구역은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한데 코끼리, 사자, 그리고 겉보기엔 온순해 보이지만 영역의식이 아주 강한 하마 같은 놀라운 종들이 살고 있죠. 공원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던 빌과 린다 부부는 근처 물에서 하마 한 마리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진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곧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변했답니다. 하마는 물속에서 쉬고 있을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몸무게가 최대 1580kg 정도 나가는 이 거대한 동물은 입을 크게 벌려 위압감을 주었어요. 하마의 물림은 엄청난 힘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로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낼 수 있죠. 경험 많은 사진작가인 빌과 린다 부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물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그 만남은 정말 강렬했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끝났고 멋진 사진 한 장과 함께 자연은 아름답지만 예측 불가능하니 존중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남겼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치명적인 버팔로 공격. 탄자니아에서 아름다운 날이 이어지던 중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버팔로와 뜻밖의 만남을 가졌어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그 동물에 조금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게 화근이었죠. 처음에는 가이드가 안전한 거리에서 그 장엄한 동물을 가리키며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호기심에 그룹이 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버팔로는 겉모습은 온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역의식과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에요. 그룹이 다가오자 버팔로의 태도가 변하면서 눈에 띄게 긴장했어요. 갑자기 버팔로가 돌진하는데 그 속도와 힘에 모두가 놀랐죠. 관광객들은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아프리카의 위험한 동물 중에서 버팔로는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쉽게 자극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평온한 모습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죠. 특히 위협을 느끼거나 무리를 보호할 때요. 버팔로는 시속 56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영역과 무리 구성원을 아주 강하게 지키죠. 이 사건은 야생동물을 항상 존중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하이에나의 캠퍼 공격. 짐바브웨에서 야생에서 캠핑하는 건 자연과 놀라운 만남을 선사하지만 위험도 따르는 법이에요. 마나 풀스 국립공원에서 캠핑하던 한 남자가 그걸 몸소 경험했죠. 한밤중에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데 하이에나와 무서운 만남이 있었어요. 강한 턱과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하이에나는 보통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남자는 하이에나가 텐트를 끌어당겨 자신을 밖으로 꺼낼 때 그 위험을 직접 느꼈어요. 다행히 생존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답니다. 하이에나는 물림 힘도 세고 보통 사람을 사냥하지는 않지만 대담하고 영역의식이 강해요. 행동은 가뭄이나 먹이 부족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때 인간 캠프 근처로 더 가까이 오기도 하죠. 이 하이에나는 캠프를 먹이 원천으로 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야생지역에서 캠핑할 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야생동물의 위험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원숭이의 야생 추격전. 조용한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공원 길가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근처 나무에서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원숭이가 차 안으로 뛰어들더니 조수석에 놓인 가방 속 뭔가를 재빨리 낚아챘어요. 깜짝 놀란 남자는 그 작은 방문객이 물건을 꽉 쥐고 차 밖으로 쏜살같이 달아나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예상치 못한 추격전이 벌어졌죠. 남자는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고 원숭이를 따라 나무 사이를 헤치며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민첩한 원숭이는 항상 조금 앞서 있었어요. 마침내 원숭이는 승리를 자축하듯 키 큰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에 앉아 가방을 앞발에 쥐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원숭이는 꽤 만족스러워 보였고 물건을 들고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재미있어 하면서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는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원숭이는 작은 승리를 즐기는 듯했어요. 원숭이들은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으로 유명하죠. 주변을 탐험하며 먹을거리나 재미있는 물건을 찾곤 해요. 이 경우에는 그 장난꾸러기 동물이 물건 자체보다 추격전의 스릴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결국 머리를 흔들며 웃음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원숭이는 그날의 확실한 승자가 되었어요. 유쾌하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은 야생동물, 심지어 작은 동물들도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않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부드러운 교훈을 주네요. 하마가 관광객을 숨지게 하다.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스 출신의 75살 활동가이자 자선가인 캐롤 커큰 씨가 안타깝게도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 사파리를 즐기던 중 하마와의 조우로 목숨을 잃었어요. 지역 사회 활동으로 유명했던 커큰 씨는 가족 휴가 중에 이 사고를 당했죠.
아들 로버트 커큰 씨가 그때 함께 있었고 그녀는 조우 직후 세상을 떠났어요. 사파리 여행 중 관광보트가 자신도 모르게 하마의 영역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갑자기 그 거대한 동물이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물 밖으로 솟아올랐죠. 가이드들이 동물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어요. 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캐롤 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사고 며칠 전만 해도 아프리카 풍경과 야생동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2017년 8월 1일에 그녀는 하마와 수코끼리 무리를 봤다고 공유했는데 앞날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마가 영역의식이 강하고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네요. 즐거운 가족 휴가로 시작된 일이 가슴 아픈 상실로 바뀌어 그녀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사자가 차 문을 열다.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방문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사파리 차량에 다가와 이빨로 문 손잡이를 열었거든요. 이 특이한 행동은 아마 사자가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운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공원에서 사자들은 차량에 익숙해져서 가끔 본 것을 흉내내곤 하죠. 중요한 점은 위험한 동물이 있는 야생 보호구역에서 차 문을 잠그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야생동물 근처에서 안전규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주네요. 관광객들은 사자의 지능과 민첩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사자는 평온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호기심이나 방어 모드로 바뀔 수 있어요. 사자의 호기심이 차 안을 탐험하게 했지만 다행히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크루거처럼 야생동물 만남이 잦은 곳에서 차량을 항상 제대로 잠그라는 중요한 교훈이 돼요. 문 잠그지 않는 작은 실수 하나가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